네, 안녕하세요. 마이오케어 대표 김일령입니다. 오늘은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해야 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육하면 이제 스포츠나 움직임 그런 쪽에만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40%를 이 골격 근육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골격 근육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아미노산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골격 근육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혈액을 통해서 보내서 다른 기관이 단백질을 만들거나 또는 뭐 항체를 만들거나 다양한 필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이제 많은 사람은 질병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이겨내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육은 그 자체가 다양한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음식 섭취 후 그 혈중에 나타나는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섭취한 혈당의 약 80%를 근육에서 이렇게 섭취합니다. 사용하죠. 근데 만약 근육이 너무 적다. 그럼 이제 혈당을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당이 막 증가하는 거죠. 혈액 내에 당이 증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조직에 지방도 증가하게 되고 간으로 가서는 간에 있는 지방이 증가해서 지방간이 되기도 하죠. 그와 같이 이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내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대사 과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근육의 감소와 그에 따른 근력 및 근기능의 감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30대 중반부터 매년 1% 정도의 근육의 감소가 일어나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작년에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약 8, 9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약 20% 정도 또는 그 이상이 근감수증에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만 근감수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지금 근육의 감소는 일어났지만 아주 그 심각한 정도 수준에 이른 비율 정도가 20%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근육의 감소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항성 운동이 효과적이죠. 근데 저항성 운동 자체는 근육 단백질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그 자체로 근육이 증가하지는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운동만 하면 그러니까 근력 운동만 하면 근육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 되지 않거든요. 특별히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죠. 근데 필수 아미노산을 그냥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포지션의 포뮬라가 우리 근육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옵티멀한 포뮬라로 섭취할 때에 근육을 어느 정도 잘 그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1kg당 하루에 0.8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장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채소량이거든요. 어떤 채소량이냐면 우리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정적인 양이 0.8g 단백질입니다. 근데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즉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효과를 주려면 식간에 균형을 이룬 필수아미노산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 특히 식간에 또는 근육 단백질 분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새벽에 또는 저녁 식사 후 한참 지나서 자기 전에 이럴 때 이제 필수아미노산을 적절히 섭취해주면 일반적으로 채소 섭취량은 3g 정도 되고요. 약 15g 정도까지는 그 반응이 효과적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 해줬을 때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필수아미노산이 이제 9가지인데 그 필수아미노산 각각이 상대적으로 얼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 비율이 사실상 근육 단백질을
합성을 촉진하는 관건이죠. 그 배합이 최적화된 상태를 최적의 필수 아미노산 포뮬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육 단백질이든 무슨 단백질이든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그리고 모든 비필수 아미노산도 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 이제 그 우리 몸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것이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섭취하지 않아도 다른 영양소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수 아미노산만 섭취하면 되는 거죠. 그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적절하게 배합돼서 근육 단백질을 만들든 아니면 몸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러는데 루신이나 아이소루신이나 벨린 같은 BCAA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 섭취하게 되면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초기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근육 단백질을 만들려면 다른 아미노산도 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특정 아미노산이나 아니면은 몇 가지 아미노산만 선택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만들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백질 중에서는 보통 이제 유청 단백질, 뭐 우유 단백질들이 효과적이라 하고 또한 소고기나 뭐 달걀이나 아니면 뭐 치킨 브레스트 같은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가 기반이냐면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단백질에 있는 다른 아미노산인 비필수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 효과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없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인데 그냥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라 그 포뮬라 자체가 근육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그런 아미노산 포뮬라를 저희 그룹에서 예전에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걸 섭취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 첫째 소량의 칼로리를 섭취해서도 더 많은 근육 단백질 합성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가 안 되고 또한 비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 간의 부담. 왜냐하면 간에서 이 비필수 아미노산을 프로세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암모니아나 유리아 같은 요소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신장으로 가서 또 부담을 주는 것이죠. 굳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게 되면 적은 칼로리로 더 큰 근육 단백질 합성 효과를 이렇게 내고 더불어서 다른 장기에 덜 부담을 주고 또한 필수 아미노산을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식물성 단백질에서 그 이센셜 아미노시드 필수 아미노산을 추출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배합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따라서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이죠. 단백질 보조제나 아미노산 보조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최근 이야기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와 같은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으로 아니고 논문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이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제품과 비교해서는 그 필수 아미노산 포뮬라 자체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필수 아미노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효과적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항상 이제 환경 관련 문제 이슈가 됐죠. 그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만든 필수 아미노산 강화 제품은 식물성 단백질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추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배합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동물성 단백질에서 나올 수 있는 배합보다 훨씬 더 좋은 배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스는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필수 아미노산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더 좋은 배합으로 만들 수 있고 또한 이런 필수 아미노산 제품은 소화 흡수가 원활하고 적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훨씬 더 높은 근육 단백질 합성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제 그 배합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늘은 근육 건강을 위한 필수 아미노산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모두들 필수 아미노산으로 건강한 근육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